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던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고 더 폭락할 것 같으니까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아파트 결국 팔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등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격이 조정이 되니까 불안감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지나서 대폭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샀던 부동산들을 팔고 계신 분들도 있고, 손해를 보고 파셔서 이제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에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아파트는 결국 반토막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났던 부동산들도 있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면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장을 겪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와 조금 유사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팔면서 손해를 본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기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산 32세 김모 씨는 지난달 7억 원에 집을 팔았다. 김 씨는 작년에 8억 9천만 원에 산 집을 더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1억 9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다. 이 내용은 기사이긴 하지만 실제의 팩트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실거래 가격하고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난해 84제곱미터, 이제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33평에서 35평형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아파트를 이제 샀던 30대 분이 이제 1억 9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고 호가인 8억 9천만 원에서 이제 7억 원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거죠. 총 손실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택을 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렵고 걱정이 돼서 집을 판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허위 매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중개업을 했던 2000년도의 초반, 중반, 이때 같은 경우에는 허위 매물들을 많이 내놔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한 과장광고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집주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팔릴 수 있는 거래 가격의 매물들을 내놓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보면은 2022년 6월 같은 경우에 7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8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됐던 것이 이제 7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1억 9천만 원의 하락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건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이 거래 건수가 한 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1년 정도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락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은 최신순으로 제가 뽑은 물량들이고요. 동일 평형의 앞 거래가들을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최저 금액이 8억 원입니다. 8억 원. 지금 거래가 된 것은 7억 원인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됐을 수도 있겠죠.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의 최저 매물은 8억 원이고요. 그 이상의 매물들은 이제 8억 3천이나 8억 6천만 원의 거래 물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7억 이하로 만약에 거래가 되게 된다면 더 하락 폭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거래가 실제 거래되고 있는 거라든가 분위기 상황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서울 자치구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이제 노원구가 0.16%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들의 공포감을 좀 느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부동산의 거래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소유자가 매도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산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금액을 팔 수 있는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이 파동 속에서 내가 저가에 팔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가에 팔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금리 부담으로 기사에서는 이 물량들을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난 예전처럼 10%, 12% 이런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대중들의 심리를 못 이긴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물량들을 이제 판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의 거래를 많이 안 해봤거나 두려움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이제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공포적인 이런 언론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격이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노원, 도봉구 같은 경우에 주 거래 단지 현황을 보면은 실제로 노원구의 상계 주공이라든가 뭐 청구 그리고 학계 장미, 주공 3단지, 도봉구의 한신 같은 경우에 12억 4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떨어졌고 이건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실거래 가격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거래 건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지적으로 많이 거래가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노원구 청구 3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억 2천에서 12억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8억 2천에서 6억 9천만 원.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억 원 넘게 주택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한신 같은 경우에 7억 4천에서 6억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이 물량들 중에 이제 역세권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 그런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물량들은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거래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물량들을 매도해야 되겠다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이 물량들을 반대로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거래라고 하는 것,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나는 이제 비싸다고 느껴가지고 파는데 이제 누군가는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죠. 그게 매칭이 됐을 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각이 나와 반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런 물량들이 최고가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떨어지는 추세에서 더 많이 떨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지수 추이도 한번 살펴보면은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11일까지의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앞서의 추세보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 그 추이까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출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서 대출의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1주택자 분들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많이 부담이 됐던 주택 가격 때문에 내가 주택 마련을 못 했는데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대출도 좀 많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신규 승인 추이를 보면은 많이 늘어났고 총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총량제가 많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변동금리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수요라든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의 추세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이 1년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들 중에 이제 못난이 주택들을 처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량들이 점차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올랐던 주택 가격에 샀던 분들, 그리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매도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투기를 하려고 하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가져가죠. 왜냐하면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선점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투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만약에 있다면, 현금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적겠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하면서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서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대출의 비용들이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부담감이나 또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기를 하는 분들이 손실을 보고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진짜 실거주할 집을 산다, 그리고 적정한 레버리지를 만약에 이용해서 주택을 샀다면 신중히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1년 안에 부동산을 사고 팔고, 뭐 주식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년이나 5년 정도의 내가 그런 부동산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건데, 이렇게 제가 본 기사가 좀 엄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부동산을 판다? 이런 부분들은 올바른 투자적인 관념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접근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부동산을 접근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처음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많이 안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서 안정적인 부동산을 사고,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의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치 상승, 자산의 상승을 맛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산의 상승과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두 번째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돼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의 단타처럼 내가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것들을 많이 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 국면에 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뭐 1년, 2년 안에 이렇게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올바른 재테크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